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준비생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 화공튜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화공직으로 갈 수 있는 공기업 두 번째 영상입니다. 1편에서 많은 분들이 유용한 정보라고 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2편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1편에서 말씀 못 드렸었는데 저에게 영상 제작 관련해서 피드백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편에서는 공기업의 대략적인 궤도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화공직이 지원할 수 있는 기업 중 발전 공기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스 관련 기업 및 공사, 공단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편 영상과 마찬가지로 기업별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대략적인 개요를 통해 화공직이 어떤 기업에 지원할 수 있고 대략적인 채용 규모 및 특징들을 말씀드릴 예정이니 해당 기업 중 본인이 목표하는 기업이 있다면 조금 더 조사하고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 관련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가스공사의 위치는 대구에 본사가 있으며 생산본부 기준으로는 평택, 인천, 통영, 삼척, 제주, 그 외에 다수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채용 인원은 2019년 상반기 9명, 그리고 하반기 1차는 안전관리 4명을 뽑았습니다. 또한 하반기 2차에서 4명을 채용했었습니다. 응시 자격은 어학점수 700점 이상이며 기사 제한은 없습니다. 전형 방법은 1차 필기에서 NCS, 전공, 인성검사를 치르며 2차 면접에서는 PT 면접과 직업 기초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전공 범위는 화공양론, 열전달, 반응공학, 단위조작, 천연가스, 화공연력학, 유체역학, 공정제어, 연소공학 등이 출제됩니다. 가스공사는 화공직들에게 있어서는 정석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공은 대체로 평이하게 나오나 연소공학과 천연가스를 공부해야만 맞을 수 있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 과목들을 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NCS는 대표적인 휴노형입니다. 언어, 수리, 문제 해결을 파트로 나누어서 50문제가 출제됩니다. 파트별로 나뉘다 보니 시간 관리 전략을 잘 세워야 하며 이 휴노형 시험에 맞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스공사의 직무기술서를 보면 화학 공정 관리, 그리고 설계 및 유지 운영을 담당하며 안전관리 또한 담당합니다. 직무 수행 내용에서도 화학 공정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전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전소와는 다르게 환경에 관한 업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공에서도 환경 과목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스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연소공학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제 직무기술서를 왜 읽어야 하는지 조금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가스안전공사입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에 본사가 있으며 전국에 지역본부가 다수 있습니다. 채용 인원으로는 2019년 상반기 30명, 2020년 상반기 20명을 채용했습니다. 응시 자격은 토익 650점 이상이며 가스 시설 제품 검사 점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가 응시 조건입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2020년 기준으로 1차 서류에서 20배수를 거르고 2차 NCS 전공, 그리고 전공 필기를 통과하면 면접 1차에서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1대다 발표 면접을 합니다. 또한 2차 면접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 및 인성평가, 마지막 다대다 토론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전공 범위는 채용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스공사와 비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서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응시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특징으로는 NCS는 모듈형으로 나오며 2020년 상반기 후기로 봤을 때 전공도 평이하게 출제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NCS 모듈형과 그 다음 전공 시험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직무기술서를 보면 가스공사와 유사하므로 아마 비슷한 전공 범위의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무 또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위치는 인천에 본사가 있으며 그 외에 수도권 동부,
수도권 서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충청권, 호남권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채용 인원은 2019년 상반기에 28명을 채용했었습니다. 어학점수 자격 제한은 없으며 채용 분야별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1차 필기에서 NCS와 전공을 보고 2차에서는 PT와 인성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뽑습니다. 전공 범위는 화공연력학, 단위조작 및 화학공업양론, 반응공학, 공정제어, 공업화학 통합이 출제됩니다. NCS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며 화공기사 수준 공업화학이 다수 출제됩니다. 따라서 공업화학의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2019년 상반기 채용 시에는 공정제어 부분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공정제어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나와봤자 어차피 다들 틀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공업화학을 조금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화공직 직무기술서를 보면 화학물질 관리, 화학공정 유지 운영, 그리고 화공안전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환경공단이라서 환경 과목이 출제될 것 같지만 환경전공은 환경 과목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환경직을 따로 채용하기 때문에 굳이 화공직에서 환경 문제를 출제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위치는 진주에 본사가 있으며 전국에 다수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원래는 채용 주기가 길었었는데 작년은 상반기 2명, 그리고 하반기 1명을 채용했습니다. 응시 자격은 어학 성적 제한은 없으며 해당 모집 분야 지원 자격 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차 서류에서 50배수를 거르고 2차 필기에서 NCS, 전공, 인성검사를 진행합니다. 면접은 1차에서 PT,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2차에서는 경영진 면접을 진행합니다. 전공 범위로는 일반화학, 화공연력학, 단위조작 및 화학공업양론, 공정제어, 공업화학, 반응공학입니다. 특징으로는 NCS는 피셋형, 그리고 휴노형이 출제되며 가스공사보다는 약간 쉬운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환경전공은 출제되지 않으며 전공과 NCS를 시험을 한 번에 보기 때문에 최대한 전공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2019년 시험 당시 전공은 20문제, 그리고 NCS는 50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저 같은 경우 이 전공을 다 푸는데 한 12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 나머지 시간을 NCS에 더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몇 분 안에 전공을 끝낼 것이고 그리고 몇 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진도가 나와 있겠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LH 직무기술서를 보면 주로 화학물질의 분석, 검사,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환경 전공은 나오지 않고 화공 전반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시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고상에 나온 정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울산에 본사가 있으며 전국에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채용 인원은 2019년 상반기 5명을 채용했었으며 응시 자격은 특별히 없으나 1차 서류 전형에서 외국어 성적, 그리고 자격증 등을 통합해 20배수를 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배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어에서 60점, 그리고 사무, 자동화에서 10점, 자격증에서 30점, 한국사는 가산점 5점으로 최대 105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기사 과목마다도 배점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고 서류 전형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서류 전형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스펙이 조금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에서 서류 전형을 합격하면 2차 필기에서는 NCS 전공 인성검사를 진행하며 3차 면접에서 직업기초능력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 면접을 보게 됩니다. 전공 범위는 연력학, 공업화학, 연소공학 세 과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019년 후기를 봐도 이 세 과목에서만 출제됐다고 합니다. 특징으로 NCS가 80분 동안 70문제를 풀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중요하며 전공은 40분 동안 30문제이고 범위가 적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업화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후기를 보면 연소공학의 경우 대기 환경의 내용도 있지만 가스기사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미리 숙지하시고 한국에너지공단 시험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를 보면 다른 공기업들과 다르게 공정 설비나 화학물질 분석보다는 행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조폐공사입니다. 위치는 대전에 본사가 있으며 경북 경산에 화폐본부, 그리고 충남 부여에 제지본부, 대전에 ID본부 및 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2명을 채용했었습니다. 응시 자격은 토익 750점이며 1차 서류에서는 직무교육, 직무자격, 영어, 직무 경력을 통해 25배수를 거르게 됩니다. 2차 필기에서는 전공시험이 없고 NCS만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면접은 1차, 2차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에서는 인성검사와 직무역량 면접, 2차에서는 조직적합성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됩니다. 특징은 전공이 없다는 겁니다. 직무기술서를 살펴보면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하기에 화공 전공 시험을 치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입니다. 위치는 경주에 본사가 있으며 대전, 서울, 경주에 센터 및 연구소가 있습니다. 채용 인원으로는 2019년 상반기 2명, 하반기 3명을 채용했었습니다. 어학 성적 및 기사 제한은 없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60배수를 거르며 2차 필기시험에서 NCS와 전공을 치르고 3차 면접에서 토론과 경험 면접을 진행해 최종 합격을 결정합니다. 전공 범위는 관련 분야 기사 수준입니다.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또한 경험이 없기에 정보가 없지만 후기를 보니 NCS에서 응용수리도 출제되고 그 다음 전공에서는 계산 문제도 다수 출제됐다고 하니 평소에 계산 문제를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직무기술서를 살펴보면 방사선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봐서 폐기물, 법규 관련 내용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일반화학 쪽에서도 문제들이 출제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화공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화공, 화학직은 아니지만 이공계 전용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중진공에서는 채용 분야가 기술, 혁신성장기술과 안전관리 분야로 채용하며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라는 분야로 채용을 합니다. 이런 공기업들도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편에 걸쳐 화공, 화학직이 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시험을 치러보신 분들이라면 가볍게 들으실 수 있었을 거고 이제 막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생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바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취업을 마음먹으셨다면 마구잡이로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알고 그 기업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화공직의 경우 기업마다 뽑는 인원이 대부분 한 자릿수로 너무나도 적습니다. 다 합쳐봐야 1년에 100에서 200, 그것도 안 되는 만큼 채용을 합니다. 이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는 적어도 남들과 똑같이 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동기부여 받기를 바라며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조금 더 조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